안녕하세요.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은 자동화 설비 기능사 공개과제 19번 도면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도면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인벤터를 실행하고 파일에 새로 만들기, 템플릿 OKR, 매트릭에서 스탠다드 밀리미터 IPT를 선택하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자, 3D 모형에서 2D 스케치 시작을 클릭하시고 XY 평면에서 스케치를 시작합니다. 자, 스케치 시작을 어느 면에서 해야 되냐 하면 바로 이 정면도 부분에 원 부분을 가지고 스케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치수를 보시면 안쪽 지름은 40mm이고 바깥쪽 지름은 55mm입니다. 그래서 원을 먼저 작성하겠습니다. 원을 이용해서 지름 40mm 원과 지름 55mm 크기의 원을 작성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뚫려 있는 모양입니다. 뚫려 있는 거리가 도면에 보시면 우리 중심에서부터 정면도에 보시면 17mm까지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이용해서 대략적으로 위치를 수직으로 작성한 다음 치수, 중심과 선과의 거리를 17mm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르기로 바깥 부분들을 잘라버립니다. 자, 이 부분을 잘라버리면 17mm 치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구속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뭐 다시 치수를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아래쪽은 다시 이 부분과 수직 구속으로 주시면 구속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위쪽에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중심에서부터 16mm 높이로 수평으로 또 잘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이용해서 약간 걸쳐지도록 선을 위아래 작성해 줍니다. 수평으로. 자, 그리고 치수를 이용해서 원과 이 높이가 16mm였습니다. 그리고 치수와 아래쪽 높이가 16mm 높이로 작업이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 자르기를 이용해서 아래 부분들을 잘라버리고 이쪽 부분도 자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 왼쪽을 보시면 위쪽은 직사각형으로 매끈한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지만 아래쪽은 둥글게 라운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되고 도시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 값 R2로 목깎이를 지금 해주셔도 되고 2D에서 목깎이를 이용해서 반지름을 2mm로 선택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목깎이를 해주셔도 되고 나중에 3D를 작성하시고 나서 목깎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키온 부분입니다. 자, 키온 부분을 돌출을 먼저 한번 하고 나서 키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D 모형에 돌출을 선택하고 키움을 작성하시고 돌출을 하시면 한 작업을 줄인 상태에서 작업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역이 선택되면 자, 전체 길이가 85mm입니다. 자, 대칭으로 일단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대칭으로 나중에 뭐 중간을 활용할 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대칭으로 85mm만큼 작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85mm만큼 돌출을 확인하고 홈 버튼을 눌러보면 우리가 등각투상도 모양과 일치되는 모양이기 때문에 홈뷰를 변경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이제 키온 부분을 작성하겠습니다. 자, 앞쪽 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절단 모서리 투영을 주겠습니다. 자, 키움이 이 위쪽 부분에 그려집니다. 그래서 치수를 보시면 자, 정면도에 8JS9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는 8mm이고 JS9는 끼워 맞춤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는 우리가 중심에서부터 23, 즉 키움의 높이가 40mm였으니까 3mm만큼 위로 올라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으로 이 위쪽 선에 걸쳐지도록 길이 8mm의 사각형을 작성해 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수직 구속 조건을 활용해서 자, 키움의 위쪽 부분과 중심을 일치시켜주고 치수를 이용해서 중심과 키움의 높이를 23mm로 입력합니다. 자, 이 부분을 잘라도 되지만 그냥 절단시킬 거니까 3D 모형의 돌출을 선택하고 이 위쪽 부분을 영역을 선택해주고 그 다음 출력은 절단 잘라내기를 선택하고 전체 관통을 선택한 다음 확인해 줍니다. 자, 그러면 키움 부분까지 작성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이 기둥의 이 모양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순서를 잘 보셔야 되는데 먼저 이렇게 깎인 부분들이 없다고 생각하고 작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평면도에서부터 스케치를 해서 쌓아야 되는데 우리가 높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 정면도 우측면도에서 보면 바로 이 높이가 중심에서부터 60mm인 높이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귿자 형태로 아래쪽으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디귿자 형태로 스케치해서 아래까지 원통까지 접합을 시키고 그 다음에 디귿자의 안쪽 부분을 깎아내고 그 다음에 원 구멍을 돌출하고 이 라운드 부분도 돌출하는 순서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60mm만큼의 높이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60mm 높이의 작업 평면을 만드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좌표계를 잘 보시면 지금 바닥 평면의 좌표가 XZ 평면입니다. 그래서 XZ 평면에서부터 이 XZ 평면이 우리 원점을 펼치고 XZ 평면을 선택해 보면 이 가운데 부분이 바로 XZ 평면이 됩니다. 이 평면에서부터 위로 60mm만큼 떨어진 위치에 작업 평면을 만들고 스케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를 선택한 다음 바로 이 XZ 평면을 클릭하시고 마우스를 위쪽으로 움직여 보시면 자, 거리값 60을 입력하면 작업 평면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업 평면은 바로 이 XZ 평면에서부터 60mm만큼 평행하게 위쪽으로 이동시켜서 만든 평면입니다. 바로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 XZ 평면에서 60mm 간격 띄우기 한 것입니다. 자, 스케치 평면에서 가장자리를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해 줍니다. 자, 절단 모서리 투영 말고 이때는 형상 투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절단 모서리 투영을 해도 투영이 되지 않습니다. 형상 투영을 해서 왼쪽 선 하나를 투영시키고 그 다음에 오른쪽 선을 하나 투영시켜 보겠습니다. 등각수 상태로 보면 이 선이 위로 투영된 것이고 이쪽 곡면이 위쪽에 투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도면을 보시면 평면도에서 우리 위쪽을 보시면 치수가 폭이 22mm입니다. 자, 이 바깥쪽에 크게 보이는 선들은 우리가 이 나중에 목깎이를 해서 생기는 선들이 그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바깥 부분이 크기가 아니라 이 치수 보조선이 빨갛게 되어 있는 이 끝부분이 22mm이고 폭은 각각 7mm인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서부터 10mm 떨어진 위치에서부터 작업이 되고 왼쪽 벽에서부터 24mm 그리고 안쪽에서부터 다시 또 22mm 위치에 작업이 됩니다. 천천히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으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일단 시작을 하는데 약간 안쪽으로 떨어진 위치에서 디귿자 형태입니다. 자, 선택하고 자, 거리가 22mm입니다. 자, 선을 이용해서 이쪽에서부터 수평으로 22mm 그 다음에 위쪽으로도 22mm 그 다음 왼쪽으로도 22mm입니다. 그 다음에 폭은 각각 7mm씩이었습니다. 7mm 그 다음에 이쪽은 이쪽도 폭이 7mm가 되려면 여기에서는 그냥 계산식으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22에서 빼기 마이너스 7을 입력하시면 15mm로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 반대쪽은 22에서 14만큼을 빼주면 위아래 빼주면 바로 8mm가 될 것이고 다시 15mm 위치를 클릭해주고 마지막 시작점으로 돌아오면 스케치가 완료가 됩니다. 이런 디귿자 형태로 스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쪽 치수도 마찬가지로 7mm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치를 잡아 보겠습니다. 선의 위치가 왼쪽에서부터 10mm이고 벽에서부터 끝까지 거리가 24mm였습니다. 그래서 치수를 선택하고 왼쪽에서부터 첫 번째 선까지 거리가 10mm였고 그 다음 오른쪽 경계선에서부터 끝까지 이쪽 거리가 24mm였습니다. 를 입력하면 구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체를 보면 이렇게 공중에 디귿자 형태로 스케치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디귿자 형태로 스케치된 것을 이 원통면까지 돌출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D 모형의 돌출을 선택하고 자, 돌출 방향이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가야 되니까 방향을 변경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공면에 거리값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공면과 만나는 부분을 작업할 때는 바로 옵션 중에서 다음까지 옵션을 선택하시면 쉽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작업 평면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가시성을 체크해서 보이지 않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위쪽 부분을 봤을 때 이 가운데 부분이 다 오픈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면에서 보시면 다 가운데가 다 뚫려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스케치를 이용해서 윗부분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해 줍니다. 가운데 부분을 다 없앨 것이기 때문에 형상 절단 모서리 투영을 하시고 직사각형으로 자 이렇게 없앨 부분들을 영역으로 바깥 위치까지 잡아주시면 되는데 대략 8mm 한 20mm만 해도 바깥까지 다 영역이 선택이 됩니다. 20에 탭키 8mm 하면 구속이 됩니다. 자, 이런 잘라낼 영역을 선택해주고 스케치해주고 자, 3D 모형의 돌출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영역을 선택한 다음 자, 절단으로 변경해주고 전체 관통을 시키면 이 사각형 영역으로 아래쪽 부분까지 모두 뚫리는 모양이 작성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위쪽에 보시면 못따기가 되어 있고 구멍이 2 곱하기 파이 6이라는 치수가 있습니다. 자, 그 구멍의 위치는 위에서부터는 6mm, 왼쪽에서부터는 11mm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측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원을 선택하고 지름 6mm 크기로 작성합니다. 자, 위치가 치수 위쪽에서부터 중심까지 거리는 6mm, 왼쪽에서부터 중심까지 거리는 11mm를 주시면 구속이 완료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3D 모형에 돌출을 선택하시고 잘라내기, 절단, 전체 관통하시면 됩니다. 자, 위쪽은 못따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따기 치수값이 3mm입니다. 그래서 못따기를 거리를 3으로 입력하고 윗부분 못따기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라운드 되는 부분인데 잘 보시면 반지름 치수가 R22.5로 되어 있습니다. R22.5라는 것은 지름으로 환산하면 45mm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의 중심, 이 호의 중심까지 거리가 20m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의 중심까지, 위에서부터 원의 중심까지가 20mm가 된다는 뜻이고, 왼쪽에서부터 8mm, 목각기 한 끝에서부터 8mm 위치에 원이 온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측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을 먼저 이렇게 걸쳐지도록 지름 45mm 크기의 원을 작성해 줍니다. 살짝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자, 높이가 우리가 치수 위에서부터 20mm였습니다. 치수를 선택하고 위에서부터 중심까지 높이가 20mm였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살짝, 뒤쪽으로 살짝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절단 모서리 투영을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자르기로 이 바깥 부분을 잘라 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치수 이쪽 세로선에서부터 호의 중심 4분점까지 이 거리가 바로 8mm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치 영역이 모두 잡혔습니다. 그런 다음 3D 모형에 돌출을 선택하시고 자, 영역을 선택한 다음 절단으로 변경하고 전체 관통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쪽에 있는 슬롯 모양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위쪽에 사이즈는 중심 대 중심 슬롯을 사용하면 될 것이고 R3이니까 지름은 6mm입니다. 그리고 벽에서부터 왼쪽 위쪽에서부터 13mm 위치에 슬롯을 작성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위쪽 면에 어떤 평면을 잡아야 되는데 평면이 선택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좌표계가 바닥 평면이 XZ 평면이기 때문에 XZ 공면에 접하고 평면에 평행한 평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평면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공면에 접하고 평면에 평행 옵션이 있습니다. 자, 공면은 바로 이 공면이 되겠습니다. 이 공면에 접하고 자, 평면은 바로 XZ 원점에서 펼치고 XZ 평면을 선택해주면 이렇게 위쪽에 작업 평면이 만들어집니다. 자, 평면의 가장자리를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형상 투영을 이 선을 투영해 보겠습니다. 자, 슬롯을 선택하고 중심 대 중심 슬롯입니다. 자, 약간 떨어진 거리에서부터 지름은 거리는 10이었고 지름은 R3이니까 지름은 6mm짜리 슬롯이 됩니다. 자, 수직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중심과 슬롯의 중심을 수직 구속시켜주고 그 다음 치수를 이용해서 형상 투영한 선에서부터 첫 번째 점까지 거리를 우리가 도면에서 보시면 13mm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3D 모형의 돌출을 선택하고 자, 영역을 출력은 절단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자, 전체 관통해버리면 밑에까지 관통되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바로 우리가 다음까지 옵션 활용하시면 이렇게 이 위치까지 구멍이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마찬가지로 작업했던 작업 평면은 가시성을 해제하면 됩니다. 그 다음 앞쪽에 작업해 보겠습니다. 이곳도 곡면에 접하고 평면의 평행인데 바로 이번에 좌표계를 보시면 YZ 평면하고 평행인 작업 평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평면 선택하시고 자, 곡면에 접하고 평면의 평행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곡면을 선택하고 평행한 평면은 바로 우리 YZ 평면이 됩니다. 그러면 앞쪽 면에 이렇게 스케치 평면이 만들어집니다. 동일하게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 클릭합니다. 자, 형상 투영으로 오른쪽 선을 하나 투영해주고 그 다음 슬롯으로 왼쪽에서부터 동일한 크기였습니다. 지름이 10이고 거리가 10이고 지름이 6mm인 슬롯입니다. 자, 그리고 치수를 이용해서 왼쪽에서부터 슬롯의 첫 번째 중심까지 거리가 13mm인 슬롯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평 구속을 이용해서 슬롯 중심을 아마 수직 수평이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직이 바로 보시면 이 선이 이렇게 돌아가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직 구속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평처럼 위치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회전이 돌아가 있으면 수직 수평이 반대로 잡히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잡아주시고 마찬가지로 3D 모형의 돌출을 선택하고 영역을 절단으로 변경해주고 다음까지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마찬가지로 작업 평면은 가시성을 체크 해제해 줍니다. 자, 이제 도면에서 목깎이 부분들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목깎이 보시면 토시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 R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깎이 부분들을 모두 찾아보면 3D 모형의 목깎이 반지름을 2로 선택하고 바로 이쪽 부분과 아래쪽 부분, 왼쪽 부분, 그 다음 뒤쪽, 다시 선택해 보겠습니다. 목깎이 이쪽 부분, 이쪽 부분, 이쪽 부분과 앞쪽 부분 이 목깎이 처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 기둥 부분도 위에서 봤을 때 목깎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과 뒤쪽에 보이는 이 부분까지 보시면 둥글게. 그래서 우리가 이 목깎이한 선 때문에 우리가 평면도에서 봤을 때
이쪽 부분에 바깥에 큰 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목깎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 앞쪽 부분도 목깎이 처리해 주시고, 뒤쪽 부분까지 목깎이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자, 도면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천천히 작업을 하시면 충분히 작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면을 저장하시고 이제 2D 도면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화 설비 기능사 공개과제 19번 도면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